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잘 녹아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배구가 제일 고민이 많을 건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계할 거니까, 커뮤니티도 써놨지만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중결승이 약간 도찐 개찐의 느낌이라서, 어, 잘 들어주시고, 둘 중에 한 개를 꼭 가도 됩니다. 근데 뭐 오늘은 대신이 되고 싶지만, 몸살이는 게 아니고, 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 하재고 료턴이 고맙습니다. 일주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내고 시작할게요. 스팸만 보시면 되고 여기 발설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배팅은 기본 배팅 하시면 돼요. 알겠죠? K리그부터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오시나요? 유튜브에서 오셨으면은 방금 유튜브에서 왔고 그 다음에 뭐 얼마 됐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혹시 지금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도 만약에 온다 아프리카 온다 그러면 제가 모르니까 방금 한 몇 개월 정도 보고 있었는데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제가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빠르게 한번 K리그하고 J리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J리그 같은 경우는 언어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K리그 같은 경우는 오늘 수원 삼성하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며칠 봤어요. 수원 삼성하고 그리고 녹화할 때는 좀 못 볼 수 있습니다. 채팅창을.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일단 오바적인 측면을 계속 봐줘야 될 것 같고 강등권에 걸렸는데 저득점 양상의 경기는 지금 펼치는 거는 삼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승패가 좋은 경기는 아니고 굳이 보면 약간 뭐 강원 프레이 좋지만 강원도 그렇게 뭐 시원시원한 모습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서로 할만하거든. 그리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득점을 많이 내면서 반전을 확실히 이뤄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답답했던 공격력이 벗어나면서 이제 화력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5경기 중에서 4경기 나오는 수원이 이 정도 나온다면은 자기들도 똥줄 타나봐. 서울하고 수원이 지금 2부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K리그에서 밀어주겠지만은 사리치가 없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정승원의 활동량 때문이야. 폭넓은 활동량 때문에 유승호라든지 전진우, 그다음 보영규라든지 이타적인 플레이만 되면은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좀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리코타리오 소고. 그다음 강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력 유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 5경기 동안에 여러 말에는 퐁당퐁당을 좀 타고 있는 그런 경기야. 퐁당퐁당을 타고 있는 경기는 팀은 K리그에서는 오버가기 딱 좋습니다. 딱 더 좋아요. 다른 축구 리그보다 K리그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가 심하고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런 팀들은 오버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김대원을 많이 밀어주고 있죠. 용수 감독이 세쿨리치라든지 이정엽이라든지 이런 활약이 뭐 나빠 보이는 것은 아니고 컨디션이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꾸준한 공격력은 되고 또 경기마다 득점은 계속 나와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 경기는 뭐 강원 프렌의 역배 쪽이 유리하지만은 다득점을 선택할 것이냐 안 선택할 것이냐 요렇게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지? 그래도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강원 상대로 은근 그렇게 뭐고 강원이랑 수원이 같이 쳐져 있을 때도 수원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수원 삼성을 별로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할 거면 다득점 컬러가 나올 가능성이 80%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이 낮다고 보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유승우 아까 유승우도 언급을 안 했는데 유승우 레버쿠젠 출신의 유승우도 제주에 있었던 유승우도 그러니까 약간 이타적인 플레이 해주면서 약간 해법을 찾았어요. 이게 전술적인 부분에서 병근 감독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계속 승 쪽으로 좀 더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다득점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강원은 왔다 갔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뭐 다른 리그도 마찬가지지만 K리그에서는 상당히 오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멤버십 오픈 안 하냐고 그 얘기 참 많은데 그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는 이거 좀 끝나고 얘기할게요. 저도 좀 그걸 할 건데 일단 좀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분석 외에 할 수 있는 건 좀 나중에 할게요. 매니저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거는 K리그 J리그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들을 거잖아, 그죠? 오케이.
약간 분석 외의 질문들은 조금 끝나고 해주든지 아니면 방송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분석할 때는 좀 분석 질문만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알겠죠? 올려놓으면 또 나중에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또 진행이 안 되니까 분석할 때는 분석만 좀 깔끔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제주항 울산 답변 드릴게요. 표는 끝나고 보내줄게. 자, 이거는 저는 울산이 잘해주고 있긴 한데 제주 프레이 낫다고 봐요. 울산이 거의 이제 지금 리그 우승이 거의 보이죠. 전북이 절어주고 아침 때도 절어주고 승점이 어느덧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명보 감독의 성향상 좀 무승부만 먹어도 상관없는 경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냅다 좀 들어가고 야 그래도 울산이 좀 되지 않냐. 전북하고 포항하고 인천이 제주가 다 퍼포먼스 좀 떨어지고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자원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지금 아침권에서 계속 비비기만 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있어도 지키지를 못하고 있지 않냐. 요런 부분 보지만 저는 울산보다는 그냥 제주 프렌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무승부 갈 경기는 아니고 역배 날 수도 있고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서 제주 프렌 보고 제주 프렌에 가면 저득점에 말릴 수도 있고 중원 싸움 때문에 말릴 수도 있고 다득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반은 별로 좋은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얘기 하겠죠. 제주 분위기 별로 좋지 않지 않나요? 아까 수원 삼성한테도 2대1로 지고 했지만은 허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었고 이런 건 아니야. 어쨌든 제루소라든지 링 개인 전술만 해도 지금 K리그 1에서 씹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비병 보내고 라인 브레이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주민규의 그 전방 영향력 때문에 2차 공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울산이 약간 요 경기는 또 제주한테 항상 경기력을 보면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금 말리는 제주에서 하든 울산에서 하든 뭐 이렇게 봤을 때 항상 말리는 모습들이 생겨. 그리고 공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울산이 그렇게 유리한 경기는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이 경기를 좀 다득점적으로 볼 거 아니야. 물론 저득점 다득점을 보면 다득점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죠. 근데 오늘 경기들이 J리그에서 다득점을 볼 게 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형님들이 뭐 하루에 조합을 가도 2조합 아니면 3조합 많아야 3조합이고 많아야 3볼 정도잖아. 2볼, 3볼, 2볼. 아니면 2볼, 2볼, 2볼.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찝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주를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울산은 좋은 것만 한가득이죠. 뭐, 이청용 받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데리고 왔던 뭐, 용병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엄원상, 아담, 요런 부분 다 잘 되고 있긴 해요. 잘 되고 있긴 한데, 항상 그 제주 만났을 때 이 압박적인 부분들,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 그런 거 봤을 때는, 물론 그래도 울산이 좋다고 생각하면 울산에 가겠지만은, 저는 같은 배당이면은, 1.7대를 다른 걸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저는 또,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제주가 밀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또 제주가 원정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로 봤을 때는 좀 아쉽게 진 경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말하는 원정만 가면 경기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뭐 왔다 갔다가 제일 심한 팀이 제주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제주가 가장 불리하잖아. 이동거리 맨날 비행기 타고 그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근데 그거만큼에 비해서는 뭐 경기력은 계속 뭐 일정한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나와주지 않냐 싶어서 저는 제주 프렌도 낫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인천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날 거예요. 형님들 저번 주 그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줬잖아. 힌트 줬을 때 서울 준 거 기억날 거야. 우리 시장님 꺼내면서 맞지? 내가 근데 보통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면 일본 야구 아니면 국외 아니면 배구 중에 하나 주잖아요. 근데 서울이 그만큼 중요했고 서울이 또 학살이 나왔던 2대0이었나? 그런 부분 나왔죠. 맞죠? 제가 보통 K리그를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진 않잖아요. 정말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난 생각을 준 거거든. 근데 실제로 경기를 좋았거든. 그래서 이 경기를 서울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울을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서울승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더 퍼포먼스 좋고 더 쉽게 이겼어요 경기를. 그래서 나는 이 경기를 일단 서울승을 보고 그리고 인천은 안 좋다가 다시 감독이 전술로 해서 해법을 찾았어요. 근데 다득점인 컬러는 아니야. 어쨌든 형님들이 말하는 그 무고사가 이적을 하고 고베로 이적을 하고 그 부분이 잔여가 남아있어. 왜?
무고사가 그 해마다, 왜냐하면 인천이 멤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절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분위기적인 측면 좋아. 내가 말하는 거는 막 다득점으로 뽑아서 뭐 울산처럼 전북처럼 막 이렇게 뽑는 퍼포먼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일단 또 수비 위주로 또 집중을 하는 김광석이라든지 델브리지라든지 강민수라든지 요런 조직적인 운영에 신경을 더 쓰는 부분이야. 왜? 경기를 잘하고도 마지막에 후반에 가서 대였던 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썼는데 그게 좀 접목을 하면서 무승부보다는 좀 승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 약간 승승부 쪽으로 경기를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무고사 이적 이후에 에르난데스를 영입했는데 단기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다음 피지컬 알죠? 피지컬하고 또 2차, 왜냐면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 지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잖아. 우리가 다 봤던 부분이잖아, 그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좋은 부분 보여주는 게 보섭이, 그다음 송시우,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꾸준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막 여러분 송시우가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항상 해마다 뭐 인천에 뭐 생존왕이 될 때 이런 역할들을 해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곧바르게 또 탈피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천 쪽으로 유리하면 언더가 더 유리하다고 봐. 옛날에 언더의 생존왕적인 모습이 조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멤버가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많은 득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만약에 무고사가 있어도 그래, 무고사가 있으면 약간 도와주는 입장이 더 가능성이 크다 보는 거지, 무고사 있어도 막 되게 오바적인 측면이 크다 요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약간 익수 감독이 뭐 좀 접목이 안 되다가 또 돌아선 모습이죠. 항인법 이적은 좀 아쉽지만은 기라드 그다음에 뭐 오가까지 또 합류를 하면서 또 코어 라인은 항상 허리 라인은 좋아 서울이. 그다음 뭐 이제 나상호, 일류첸코, 조용호, 강성진, 특히 뭐 이제 2003년생 강성진 같은 경우는 얼란데 그래도 주전에 계속 나와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진야가 좀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얼라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패기 있게 해주다 보니까 좀 서울이 또 좀 활력이 좀 돋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조용욱이라든지 이제 골게터들이 이제 좀만 풀어주면 경기 쉽게 갈 수 있는 팀 중에 한 팀이야. 이렇게 7위에 솔직히 머물러 있어야 되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류첸코 같은 경우 이제 제공권에서는 확실히 지금 인천의 수비 라인은 뭐 광석이도 있고 델브리치도 있고 강민수도 있지만 나는 개인적인 또 경기도 전에 한번 했던 것도 봤을 때는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서울 쪽을 보고, 일단 인천의 또 안 좋은 부분은 여름 이 빠져 있는 부분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저기 베테랑 중원 이명주도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스마르 고요한 지동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잘 안 나오고 있고 오스마르도 장기화된 부분인데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인천 갈 거면 언더 아니면 무정도 해서 뭐 도전하든지 요렇게 갈 수 있는 경기고, 서울이 배당이 크더라도 가볼 수 있는 경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점 최소화에 좀 신경을 좀 잘 쓰고 있는데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오늘까지도 계속 나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도 간당간당하면서 5위까지 또 내려가냐고 해서 또 이제 스플릿으로 또 나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난 좀 많이 쳐져서 이거 6위 7위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 봤더만은 근데 또 처지진 않아, 올라가진 않고. 그래서 좀 버티는 힘은 그래도 생존한 모습, 그 모습은 좀 나와주지 않나 싶어서 언더적인 측면이 좀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서울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아니면 무승부 던져볼 수 있는 뭐 이런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천 쪽으로 좀 많이 본다면 무승부 언더 이렇게 선택지하고, 서울 갈 거면은 뭐 서울 혼자서 오버낼 거면 그냥 서울 오마 갈 거면 서울승 그냥 서울 핸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고배당으로, 아니면 일반 먹고 빠지려면은 뭐 서울승에 2배당해서 뭐 4배당 가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볼게요. 알겠죠? 이제 원 넘어갈게요. 채팅은 J리그 끝나고 볼게요. 지금 못 보니까는 이해 좀 해주세요. 다 답변 드릴게요. 안 나가면은. 광주랑 부산, 형들아, 부산은 우리 월요일에 봤다. 갈 수가 있나? 주작이고 멋이고 광주가 거의 우승이 확정인데 실력적으로 갈 수가 있나? 그리고 홈이 깡패 아이가 90%다. 어느 형님들아 리그가 아무리 잘해도 90%에 80% 무도 없는 거는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기아 보지 말고 우리 보러 오세요. 페퍼 보지 말고 우리 보고 오세요. 이런 건데 그래도 좀 작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성우 형 액션 깐 거 우리가 내가 중계 봐서 알잖아. 러브 형님 액션 깐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정말 답답하고 또 빵점 경기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그지 않아요. 그 부천이 이제 한 골 더 못 넣어서 무승부로 경기가 아마 끝났던 거죠. 맞죠? 요르만 또 늦게 투입을 해가지고 맞죠? 좀 더티하게 플레이했던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부산이 잘해봐야 오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1위 전력에 뭐 여러분 주장이니 뭐 안가니 이런 건 알아서 하시고 부산 갈 건 하나도 확률이 0.1%다 0.1% 알겠지? 그냥 K리그니까 여러분이 가볼라 하는 거 그런 거지 그 돈 버리는 짓이에요. 5.6배 알겠죠? 그래서 나는 광마업을 봅니다. 광마업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하면 헨슨까지도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다 헨슨 때렸어요. 뭐 7월달에 했을 때도 거의 뭐 점유율 다 뺏어가지고 압도했던 모습이고 부천보다 광주가 디벨롭이 한 2배에서 2.5, 3배라고 보는데 멤버도 더 좋은 부분이 뭐 허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가 부산에 월요일 경기만 봐도 알겠지만은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축구를 1.45를 가라고 추천 안 하고 그냥 마인슨 갈 건 마인슨 가고 오바 갈 거면 오바 가고 아니면 뭐 초반에 좀 빨리 쇼버가 나와서만 2골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부산이 뭐 된통 넣을 수도 있잖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드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오바 가든지 이렇게 선택하고 승 갈 거면 굳이 갈 필요 없죠. 야구로 가면 되는 거니까. 마인승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인승이 배당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마인승 가든지 오바 가든지 이렇게 결정하고 이변에 좀 낫네요 생각보다는. 그 정도 갈 거면 가고 아니면은 뭐 패스하는 그런 경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압도적이야. 약간 1부랑 2부랑 1, 2가 격차가 좀 좁혀지고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멀어졌어 지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힘들다고 보여줘요. 실력적으로 봤을 때. 알겠죠? 다음 경기 대전 햄무시티즌 나왔네. 바로 부천 나왔네. 햄무 가능? 대전은 과학의 도시답게 햄무 과학이거든요. 나는 뜨고 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과학이 될 것이다 미리 얘기는 했고 실제로 과학이 되고 있죠. 아니요. 요거는 그냥 승을 갈 거면 승하고 어느 번은 부천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승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은 뭐 1위랑은 사실상 멀어졌는데 지금 뭐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그 뭐냐 카이저 윌리안은 뭐 오자마자 바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 레안드로 카이저 마사 주세종 요 라인 덕근이까지 하고 라인이 좋아. 민준형도 뭐 경남에도 있고 했던 이런 친구인데 만덕이도 그렇고 조유민 또 복귀했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부천을 또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 부천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답답했었어. 마지막에 후반에 한 20분 남기고 그때는 경기를 좀 좋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승 정도는 배당이 좀 좋은 배당. 왜냐면 여기도 지금 안양이라든지 봤을 때 여기 치열에 2위부터 5위까지 경남은 올라가냐 마냐고 그 세 마리는 2위를 해서 한 경기를 덜 치르냐 요런 지금 경기를 가고 있거든. 그 멤버로 봤을 때도 허리 라인들 마사 주세종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지금 대전 같은 게 계속 골 박아주면서 지금 압도적인 이런 특히 뭐 레안드로 아니면 카이저 아니면 뭐 또 전병관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로테이션을 또 2개로 돌릴 수가 있어. 이민성 감독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천은 한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그러니까 좀 인재풀이 아무래도 그냥 부천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욕할 필요는 없어. 왜 영입을 줬도 안 하는 팀이잖아. 은니마니하고 이런 팀으로 하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좀 근본 있는 팀을 찍어주는 게 맞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알겠지? 오케이 바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는 김포랑 하는데 김포 갈 거면 오바 가서 뭐 경남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당탕탕하고 뭐 이긴 적도 있고 그래서 오바 성향이 많고 그다음에 좀 깔끔하지 못하고 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K3랑 K2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뭐 내가 봤을 땐 고만고만하긴 한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노련하지 못한 플레이들 요런 게 있고 그다음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대전과 더불어서 지금 빵빵 때리고 지금 아코스티 특히 아코스티하고 그
그 내가 또 경남이랑 안양하는 거 보러 왔잖아. 안 들이고 또 몰아서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동의 또 활발한 또 활동량 요런 부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김포가 찬스가 두 번이 왔잖아. 경남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언제냐, 그 전남전에도 있었는데, 또 전남전에는 바로 또 재미없는 경기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후반에 또 뒷심 부족해가지고 전남이 찬스가 많았는데 전남이 골을 못 넣었어요. 전남이 되게 유리했던 경기입니다. 우리가 배팅을 안 하고 아마 그때는 아무것도 분석 안 했을 건데, 그래서 나는 이 경기도 약간 광주랑 같은 느낌으로 K리그2를 일반승 갈 거면 난 야구로 가거든요, 스타일이. 마일승 갈 거면 마일승 가고, 그 다음에 우당탕탕적인 부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산이랑 해도 우당탕적인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남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아산이나 뭐 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광주를 할 때는 더 나오는 모습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승의 마승이,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흐름만 얘기할 거라서 제1회 같은 경우는 시미즈는 오바연, 그 다음에 나고야는 언더만, 그 다음에 가시와는 가시와 승만, 그 다음에 히로는 히로 승도 갈 수 있고 오바도 갈 수 있고, 가와사키는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아마 좀 뭐 요꼬말이나 한번 가보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가와사키 승에다가 오바 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뭐 아니다, 이건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저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또 이제 그 벌려야 될 때, 요럴 때 가와사키가 그 지금 1위권에 들어있는 팀 중에서 가장 잘해. 그러니까 끊어 먹을 때 있잖아. 내가 우리가 1위를 하고 격차를 벌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상당히 잘해주는 팀이 가와사키라는 거지. 자, 일단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 아파 죽겠네. 어제 술을 먹고 바로 자니까 선풍기 틀고 자니까 목이 아파 죽겠다. 나중에 뜨겁게 얘기해야 돼. 응원해야 되는데. 일단 이 경기는 굳이 승패 지금 시민재 승을 찍겠지만은 오버적인 성향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 저기 뭐냐, 주니어하고 T하고 투탑, 요거 상당히 무시무시하다. 그 다음에 지금 상대는 역습에 약한 교토다. 일부 이 템포에 못 맞춥니다. 이 일부 템포에 그것만 했을 때도 일단은 나오고 멀티 득점 당연히 나오고, 좌쪽에만 되는 게 아니고 좌우 측면이 빠른 역습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농구로 치면은 이해하기 빨리 시켜줄게. 3점을 존나게 던지고 슈팅도 존나게 던지고, 그 다음에 빠른 공수 전환을 하는 거야. 근데 언더 볼 수 있는 거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부합을 한다고,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무승부를 좀 시미즈 말고 약간 시미즈나 나고야 같은 경우는 간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축구를 치면 약간 조금 재미없는 스타일이야 이 말이야. 좀 점유하고 좀 간보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약간 조금 탈피를 했어. 주니어 T하고 이 투탑에 대한 개인적인 전술이 주요하게 먹히면서 그런 부분 조금 탈피를 했거든. 한 2경기 정도. 그리고 상대 또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농구 치면 약간 런앤강하고 존나게 슛 던지고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둘이 뭐 용병 있으면은 막 개인기에서 올라가려는 이런 부분이니까 일단 언더적인 부분은 상당히 작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왜 시미즈가 무승부 비중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교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뭐냐 왔다 갔다, 아까 어떤 거고, 저기 누구야, 어떤 팀, 아까 그 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도 오바고, 그 다음에 교토는 너무 공격적인 게 좋아. 근데 수비도 조금 생각을 해줘야지. 너무 라인을 너무 끌어올려. 왜? 이게 대처가 되면 모르겠어. 라인을 하면 이렇게 전술을 하고 네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다 사전에 입맞춤이 돼 있잖아. 그죠? 배구든 뭐든. 맞죠? 근데 그걸 안 해놓고 무작정 냅다 올려놓으니까, 물론 닭공일 수도 있어. 근데 닭공도 시원하게 막 시원바리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일단 언더 못 보고 내가 오버 볼라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어떻게든 성향이 자체가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언더 가 있으면은 자꾸 무섭다 이런 경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만의 득점도 충분히 가능하고 꾸준한 공격력을 계속 피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토상가 또 못 가는 이유는 그렇다고, 또 우타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공격이 단조로워요. 그래서 시미즈 보려면 시미즈 승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야. 알겠죠? 결장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팀의 뭐 결장자는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오바가 가장 좋은 경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나고야 경기요. 나고야는 솔직히 간바 같은 경우는 언급할 게 없어요. 간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애초감치 얘기했잖아요. 뺄 선수들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도 파나소닉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장에서 투자도 별로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 2부 가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부분이거든. 당연히 9경기 승리 없지. 그러면 이랬겠지. 이길 때가 되었지 않나. 무라도 하지 않을까요? 무 지금 경기라고 봤을 때 무도 할 수 없는 경기력이에요. 특히 이제 수비 라인 균열된 지가 오랜데 아까 말했듯이 나고야라는 시미즈 같은 팀은 골을 많이 그렇게 박는 팀들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간바는 뭐 전혀 기대되는 게 없고 페레이라든지 패트릭인데 페레이라 패트릭 이게 투트랙으로 둘 다 가동되는 날이 없어. 톱 한 명 세우든지 이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한 명 먹여놓고 냅두고 그냥 가는 이런 모습이야. 나머지는 좋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언급할 게 없어. 그냥 좀 실점이 많다는 점 요거고. 나고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5경기 중에 3경기 당연히 클린시트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나고야도 시미즈는 바뀌었지만 나고야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테우스 위주로 좀 가는 경기도 좀 단순하다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고야 경기는 오버가 좋은 경기는 아니고 승 좋거나 아니면은 뭐 역배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은 팀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두 쪽 다 언더적인 측면이 승표보다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언더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뭐 고래 볼 거고 일단 나고에서 볼 거는 마테우스 말고는 없다. 좌우 윙백이 좀 좋긴 하지만은 활용을 좀 못하는 모습이라 보여지고 간바는 우리가 뭐 시즌 초에 예상했던 뭐 2부 갈 것이다. 그리고 잘해봐야 한 중위권 정도 하면 진짜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개막했을 때 2달 전에요. 그죠? 그 다음 가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때 역배도 좀 봤던 부분이고 프렌드 봤었는데 시미즈 상대로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요거는 승만 보고 언어바는 언더 뜰 수도 있고 오버 뜰 수도 있는 경기라서 그냥 2.1배당 아까 아까 2배당 좋은 거 있었죠. 그거랑 좀 묶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호소야. 일단 제일 중심에 돼야 되는 선수는 호소야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비오하고 호소야 요 부분이 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 그것만 보면 돼. 나머지는 그냥 평균성을 보여주거나 조금 올라갔다 해서 다 믿을 수는 가시아가 없어요. 역배 받으면 좋은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도쿄겠죠. 도쿄가 나는 이제 좀 5위 싸움, 4위권 해갖고 아침 싸움이 좀 될 줄 알았더만은 조금 많이 멀어졌네요. 그리고 홈에서는 성적이 좀 좋은 편이긴 한데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 도쿄하면 항상 야기하는 부분 있잖아. 몰빵, 올리베이라 아니면 아달톤 둘 중에 한 마리 맞죠?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쉬어주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기복이 당연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밥값 정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딴 대체자를 다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가시아 쪽이 좋은 배당 받고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더 글라스가 빠져서 형들이 의심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무토라든지 고야마츠라든지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시아는 솔직히 2부에 있었다 뭐 1부 올라오고 하고 뭐 했지만은 그래도 가시아가 계속 뭐 아침에도 들어갔던 팀이고 1부에서도 상위권에 계속 들어갔던 팀이다 보니까 그게 항상 말했을 때 옛날에 울릉가 얘기하듯이 그래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꾸준한 공격력 항상 나와주는 팀이거든. 그 팀 컬러 나와주고 있어. 그래서 이 호소야하고 샤비오 아니면 무토랑 샤비오 한만 맞는 것만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하면 그냥 뭐 어느 정도는 경기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가 뭐 약간 몰빵하는 스타일도 이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시아 승을 노려볼 수 있고 언어바는 도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보면 언더 쪽이 가깝지만은 또 이제 맞대결 붙었을 때는 또 다득점인 이런 경기 양상이 많이 나와서 언어바는 굳이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약간 뭐 지로나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지로나 경기 봤는데 좀 아니더라고. 다음 세레소 오사카는 히로시마 승 아니면 오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좀 오바 좀 많이 봅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겨우 이제 K리그, J리그밖에 안 했어요. 일단은 타카트 여러분 아는 이제 수원의 타카트 그 다음에 우에주 일단은 여기 이제 뭐 부담감이 크고 보여준 게 없어. 온 지도 꽤 됐는데 좀 퇴출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6위권 들어가니까 좋지 않나요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일단 득점적에는 꼬박꼬박 약팀 중위팀 상위권팀 박아주고 그 다음에 르반컵 할 때도 좀 박아주고 뭐 요런 거 봤을 때는 좀 꾸준하지 않냐 6경기 5경기 세레소는 이거 중요해. 꾸준한 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조금 약간 들쭉날쭉하고 에버리지 쫙 나오고 요런 팀이라 보여지거든.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오바가 좀 좋은 부분에 생각을 하는 거고 산프레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치고 올라왔죠. 가시마, 요코마리, 가와사키, 그 다음 한팀 어디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히로시마가 여러분이 안 보고 있을 때 바짝 차고 올랐어요, 지금. 나 이거 지금 당분간은 갈 것 같아. 이 히로시마 무시하는 저사야. 히로시마 이거 1.77 줘도, 물론 여러분이 항상 K리그, J리그는 잘하고 있을 때 물면은 믿음이 좀 안 가긴 하지만 이 경기 운영은 그냥 밥 먹듯이 해가고 있어. 전방 압박도 먹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먹혀. 당연히 공격력이겠죠. 가와사키 같은 그러니까 가와사키가 해마다 그 잘해오는 그 퍼포먼스에 지금 공격력까지 올라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이 가와사키 신앙 오토바이 신앙 이래 하잖아. 그 신앙까지 근처에 머무르는 지금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위, 4위를 쓰든 뭐 아니면 다른 포메이션을 쓰든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딱딱딱 떨어져. 벤칼리파, 소토리오, 그다음 모리시마 맞췄다 아니면 바꿔서 가고 아니 플랜 B 가고 또 맞춰서는 하고. 그러니까 이 좋은 팀을 못 한다고 보기가 어렵지. 그러면은 여러분 말하는 좋은 배당 물고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죠. 왜? 이 바짝은 왜냐하면 예상을 전혀 안 했던 부분 히로시몰러고 나머지 애들은 저러서 1위를 못하고 뺏기고 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멀티 지금 세레소에 지금 타카트 우에주 안 되고 뭐 히로토는 성장을 쪽쪽쪽 하다가 약간 좀 성장이 머문 부분이고 히로토가 약간 성장을 쫙쫙쫙 해주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멈춘 부분들도 물론 세레소가 지금 4위권에 뭐 3위권에 뭐 여지는 좀 있지만은 기대되는 건 아무래도 히로시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여러분이 안 보고 있을 때 경기는 짝짝짝 올라오면서 지금 먹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경기 운영을 압도하는 모습을 내가 5경기 다 보고 승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게 인상이 좀 깊어요. 다시 봤던 경기도 있었고 다시 보게 되니까 요새 그거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팀을 갈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 알겠지? 그 다음 경기는 가시마와 가와사키인데 이제 1위까지 거의 다 올라왔죠. 4위 아직 4위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가와사키가 이런 또 이제 강팀 상대를 했을 때 대부분 다 눌리고 왔어요. 그만큼 강팀이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시마 같은 경우 약간 왔다 갔다 이래 얘기하고 있고 공격력에서 좀 부진한 부분들. 이제 가와사키는 뭐 여러분 아시는 뭐 다미야, 이에나가, 마리치뉴, 그다음 용병도 또 바꿔가지고 잘하고 있고 그 정도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잘해주는 퍼포먼스 아니지 기대되는 건 이제 가와사키 쪽이 누가 봐도 나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득점은 올리고 실점은 내리고 그 다음에 후반에 집중해서 몰아치기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상에 걸렸던 선수들도 복귀를 또 진행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뭐 어너바 가시마 때문에 모르겠으니까 가와사키 승적으로 보고 학살 경기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약간 경기 원래대로 압도하는 모습들 나와줬거든. 1타 먹던 그런 시절 나와주고 있거든. 조만간 한 2까지 1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시마가 물론 3위권이긴 하지만 지금 경기 이런 건 3위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가와사키 넣진 않았는데 가와사키 승을 이 좋은 배당에 한번 넣어볼 수도 있다 생각해. 나는 처음에 넣었다가 오늘 세 조합을 갔거든. 배당 크게 해가지고 뺐어요. 그러니까 안 갈 정도는 아니야. 알겠지? 내가 가와사키를 3번 조합에 하나 넣으려 했었거든요. 네, 오늘 좀 갈 게 좀 뭐 노다지야. 배구도 노다지고 갈 게 많다 보니까 좀 뺐는데 그래도 뭐 안 갈 정도의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조합이 넣었던 거니까 뭐 있으니까 뭐 좋아 괜찮았으니까 넣었겠지, 그지? 생각해볼 사람들은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바리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쫙 눌러.